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자, 심혈관계 약물 세 번째. 지금 시간에는 신부전, 전에 보상기전까지 살짝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전 치료제, 협심증과 심근경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부전 보시면 이 보상기전, 아까 전에 피가 충분히 못 가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이 증가합니다. 압력 수용기에서 혈압이 떨어진 상태를 감지해갖고 와, 수축력, 박동수를 증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심장의 작업량을 증가시켜서 더욱 악화된다는 거죠. 기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스 활성. 아이고, 콩팥에 레닌 계속 나와야죠.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지오텐신 2, 알도스테론 유리,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것도 심장의 작업이 증가시켜서 또 감퇴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리유레틱 펩타이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와 증가는 이게 언제 나오는 나트륨 이뇨펩티드 유리. 나트륨 이뇨펩티드는 전부와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이 증가해서 심방이 늘어나면 그때 나오는 게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펩티드가 분비되고 B형 같은 경우에 BMP라고 하는 AMP, BMP 이런 펩타이드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호르몬들이 혈관 확장, 뭐 나트륨 이뇨, 알도스테론 유리 억제 이런 거를 일으켜 갖고 개선시키기도 하는데 이 그쵸. 보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혈류량이 좋아지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축 부전인지 확장 부전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치료 전략에 생활 습관 보면 살 빼라 이런 얘기 했듯이 이것도 이제 신부전 치료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수액 제한, 저염 시기, 약물 사용, 뭐 그다음에 엔세이드나 뭐 이런 것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고 신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전부화 감소시키려면은 뭐죠? 이뇨제 쓰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죠. 후부화 감소. 혈관을 늘려주라. 동맥혈관을 늘려준다. 그 다음에 심장 수축을 잘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라스와 교감신경계 혈관 수축 기전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아까 전에 보상 기전이었죠. 교감신경하고 라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라스와 교감신경계 약물들은 신부전 발생률과 사망률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치료 전략 보시면 이거는 잘 안 보이더라도 읽고 가야 되는데 이뇨제 작용을 통해 갖고 체액량을 줄여줍니다. 신부전입니다. 신부전. 이뇨제 써서 체액량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에이스 이니비터를 써서 안지오 수용 차단체 이게 이제 ARB죠. 라스 약물 써서 또 치료를 해준다. 그 다음에 4번이 여기가 있죠. 아드레날린 차단제 있습니다. 베타 블로커 같은 거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혈관 확장제 나이트로 프로세이드 그 다음에 뭐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거 하이드로알라진 이런 거 써서 직접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드레날린 작용제도 있어요. 여기는 아드레날린 차단제가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 작용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이냐면 심장 수축을 증가시키는 도파민, 도부타민 이런 거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심배당제라고 해서 디곡신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부전 치료제의 종류와 작용 부작용 보시면 첫 번째 이뇨제 씁니다. 이뇨제. 아까 했던 이뇨제. 라스는 ACE 이니비터 ARB 그대로. 베타 블로커는 카비디놀 하는 거 있었죠. 비선택적이고 이런 것들 알파1 선택적인 약물들. 혈관 확장제는 아까 했죠. 하이드랄라진, 그 다음에 다이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시디타이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BMP입니다. BMP. 아까 전에 보상기전에서 나이트리 유레틱 펩타이드 그놈 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근수축제에서 디곡신 굉장히 유명한 나이트롬, 포타슘, 아이티페이지를 억제하는 디곡신, 디스탈리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도파민, 도부타민 있고 미놀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CCB가 나갔죠. 칼슘 채널 블로커가 없어요. 신부전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수축제는 들어왔죠. 아까 고혈압에서 수축제 주면 안 되죠. 혈압 높은데 무슨 수축제를 그죠? 이런 큰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나갔죠. 오빠 처리하는 거는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앞쪽에 슬라이드 잘 찾아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뇨제 아까 다 했던 얘기죠. 전부화를 감소시킨다. 그에 따라서 후부화도 감소된다. 그 다음에 이뇨제, 프루세마이드, 티아지드, 케이스페어링,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로락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까 순서만 조금 바꿔놨고 이뇨제, 그 다음에 요약했는 거, 그 다음에 라스 약물 두 가지죠. 에이스 이니비터, ARB 얘기했었죠. 에이스 이니비터 아까 했던 얘기 기침한다. ARB, 잘탄, 쌀탄 이런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아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까 이뇨제 할 때 케이스페어링 이뇨제 다이우레틱스에서 스파이로락톤이나 이런 것들은 알도스테론하고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스 약물.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는 아까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안 쓴댔죠. 신부전에서는 그냥 오빠만 조집니다. 오빠 심장에만 작용하는 오빠만 차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1 베타 블로커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카르베디롤 이런 것들은 둘 다 차단하는 약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세 번째 고혈압에서 세 번째 한 이 챕터를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고혈압 약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죠? 베타 차단제 중 한번 보시면 되고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하는 말이고요. 혈관확장제 있죠? 혈관확장제 하이드랄라진 여기서 디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네시리타이드는 약간 혈관확장제지만 내용이 좀 다르죠. 요거는 BMP, AMP하고 같은 동일한 그런 겁니다. 나이트리유레틱 펩타이드 그놈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을 보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 자, 이제 심근 수축성 약물에서는 이 디곡신, 도파민, 도부타민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디곡신 한번 보시면 강심 배당제입니다. 이게 테라피틱 인덱스가 낮다. 테라피틱 인덱스가 낮다라는 말은 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혈액 중에 디지탈리스 농도를 디곡신 농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줘야 되는구나 그 얘기죠. 기전을 보시면 나트륨, 포타슘, AT페이지를 억제한다. 나 들어갈래 탈분국, 칼륨 나갈래 재분국. 바뀌었으니까 제자리 맞춰줘야죠. 그게 나트륨, 칼륨, 나트륨, 포타슘, AT페이지를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하는 나트륨, 포타슘, AT페이지가 있는데 소디움, 포타슘, AT페이지가 있는데 이놈을 블락킹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분국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나 들어올래, 칼륨 나갈래 해서 탈분국, 재분국 돼야 되고 물론 이게 심장이라면 나 들어갈래, 그 다음에 칼륨 나갈래가 아니고 칼슘이 들어와 버리죠. 그런데 그거를 블락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근 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줘. 마지막에 밸런스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결국 나 들어갈래 칼슘 들어왔는데 포타슘 나갔는데 이걸 제대로 못 맞춰주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미주신경은 또 항진합니다. 부교감 항진하면서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압력은 크게 해주고 심박동수는 줄여주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효과적으로 심장을 쿵, 쿵, 쿵 이렇게 뛰는 거를 쿵, 쿵 이게 좀 효과적으로 뛸 수 있도록 그게 디곡신입니다. 됐습니까?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칼슘이 농도가 많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서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칼슘 농도가 많고 탈분국 재분국 할 때도 칼슘 농도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칼슘 쓸 때도 주의해야 되겠죠. 칼슘 제제 쓸 때도. 왜냐하면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원래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죠. 그래서 탈분국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라 했기 때문에 이게 활동 있으면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고 밖에 칼륨이 많죠. 이대로 멈춰라고 했죠. 디곡신 쓰면. 밖에 칼륨이 많아 버리니까 그죠?
또 그리고 칼슘 쓸 때 중요해야 되지만 과량 복용하면 디지탈리스, 디곡신을 많이 쓰면 고칼륨 혈증 되는 거예요.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가 되면 역치까지 가까워지고 톨티 뜰 수 있다. 부정맥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과복용했을 때는 고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모니터링 하라 그럽니다. 이게 디곡신 농도를 모니터링 하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저칼륨 혈증, 예를 들어서 그냥 기저질환이 갖고 있어서 저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디지탈리스, 그러니까 디곡신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것 때문에 부정맥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곡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전해질,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심근세포의 안정모 전이가 높아지면서 디곡신 쓰니까 당연히 세포 바깥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역치에 가까워져서 부정맥 위험이 증가한다. 저칼륨 혈장에서는 이게 이제 독성이라는 거는 디곡신 때문에 일어나는 독성입니다. 부정맥 같은 그런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디에 쓰는지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 도파민, 도부타민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밀리논 하는 이런 약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도파민, 도부타민 제가 2장에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소프로테레놀, 도파민, 도부타민 쓸 때 왜 노에피네프린보다 도파민을 좋아하는지, 도부타민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근수축성 약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신부전 치료를 다시 한번 또 적어놨죠. 이뇨제, 라스, 베타블로커, 혈관 확장제, 신부수.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제가 이게 신부전이라고 아마 잘못되어 있을 건데 신부전이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신부전이 있을 때 피가 잘 안 갈 때는 이뇨제를 쓴다, 라스를 쓴다, 베타블로커 쓴다, 혈관 확장제 쓴다, 심근수축제 쓴다. 그런데 칼슘 채널 블로커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쓰지를 않는다. 큰아버지는 블락킹 하는 거겠죠. 작은아버지는 작용하도록 하는 그 약제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협심증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협심증은 이거는 뭐 죽상경화증 얘기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시적인 흉통, 방사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종류가 스테이블 엔자이나,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그 다음에 뭐 베소스파스미, 그 다음에 뭐 베리언트 엔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정은 그냥 놔두면 돌아와요. 그죠? 일시적인 거고,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면 신속하게 완화될 수 있다. 근데 요거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같은 거는 잘 봐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2분의 1에서 심근괴사소견, 이는 거의 심근경색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치료는 뭐 몰핀, 진통제 줘야죠.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 산소 줘야 되고 혈관 확장제 줘야 되고, 아스피린은 뭐였죠? 혈소판 작용 방해해서 피가 조금 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쭉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형협심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증에 대한 내용, 심장마비, 그 다음에 뭐 임상 증상은 SD 엘리베이션, 어브노멀 QT, Q웨이브, 그 다음에 인벌브 T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다. 보통 KBG, CAG죠, CAG. CAG는 안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화면 촬영만 하는 겁니다. PCI는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스텐트 같은 거 넣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KBG는 수술이죠, 수술. 그리고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 쓸 수가 있다. 이거 수술해 놓은 거죠. 리타, GEA 뭐 이런 거 연결해 놓은 KBG 수술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카디악 마커 중에 뭐 CKMB, 트로포닌9는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아마 그 해부 생리 병리 다 한 번씩 보셨던 분이라면 뭔 말인지 딱 아실 거예요. 만성허혈증 심장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협심증에서도 비약물적 요법이 있습니다. 알코올, 나트륨 섭취, 이거 뭐 항상 들어가네, 그죠?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 주류, 이것도 항상 들어가네. 금연거, 유산, 신찰, 이것도 항상 들어가고, 최적의 체중 유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지질 관리해라, 정상 혈압을 유지해라. 거의 뭐 협심증도 비약물적 치료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살 빼고 운동하고 잘 먹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협심증 치료제는 이렇습니다. 유기질산이 뭐죠? 혈관 확장.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 칼슘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나트륨 통로 차단제. 요게 협심증의 치료제입니다. 딱 한번 공부해 보시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증상이 왔다. 근데 엔자이나예요. 협심증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보는 거죠. 근데 완화가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있죠. 베타 블로커 쓰고 칼슘 채널 블로커 써보고 안 되면 나트륨 통로 차단제까지도 써본다. 그래서 올가닉 나이트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모노나이트레이트, 다이나이트레이트 한 개 붙었다, 두 개 붙었다 이런 의미죠. 요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은 피호약으로 속효성이고 이런 것도 주사제로 조금 지속성으로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베타 블로커에서도 이런 약들이 협심증의 치료제로 쓰인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 잠깐 딴 데 갔다가 왔죠. 신부전할 때는 칼슘 채널 블로커 없었는데 협심증 오니까 또 칼슘 채널 블로커가 짠 하고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차단제는 라놀라진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 통로 차단제인데 뒤쪽에 이제 부정맥 관련해서도 나오는 약입니다. 자, 협심증 치료제 유기질산염 아까 다 NO 해서 사이클릭 GMP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혈류량을 조금 좋게 한다.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베타 차단제 종류 중에는 메트로프로놀, 그 다음에 아테놀롤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앞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베라파밀, 딜티아제, 무슨 디핀 차이가 있죠, 그죠? 베라파밀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심근에서 작용이 조금 더 크다. 딜티아제면 같다. 그 다음에 무슨 디핀 끝나는 놈은 제거해서 빼놨는데 심근보다 말초에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후부하가 감소하고 결국 심근의 산소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로딩을 좀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차단제가 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차단시키면 결국 세포 내에 칼슘이 줄어들면서 심근의 긴장과 산소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역할, 오심구토 변비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약해 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근경색인데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혔어요. 심근경색은 막혀갖고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혈전용에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고 혈관은 넓혀줘야죠. 유기질산염 혈관 늘리는 거죠.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 베타블로커 조금 아까 엔자이나 할 때 계속 있던 거죠. 에이스 이니비터가 이어 들어가네요. 아까 엔자이나에서는 CCB가 있었는데 이는 빠졌죠. 에이스 이니비터가 들어가고 통증 아프니까 그리고 계속 해부생리 병리할 때도 얘기했던 항혈소판 항응고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근경색도 이렇게 보시고 고혈압,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딱딱딱딱딱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 한번 쫙 적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약물치료 지침인데 처음에 CAG 촬영해보고 진짜 혈관이 막혔으면 PCI 뚫어주라, 혹은 스텐트 넣어주라, 혹은 혈전용에 이제 쏴주라 이 얘기입니다. 쏴주든지 주사제로 맞아서 혈전을 용해시키든지 막힌 거 뚫어주라 이 얘기입니다. 올가닉 나이트레이트, 베타 블로커, 에이스 이니비터 이런 거를 통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라. 더 이상 심장 힘들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와 항부정맥제 써서 혹시 이게 심근 왔는 부위가 여러 가지 심전도하고 연관된 부위라면 부정맥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해라. 아스피린, 베타 블로커, 에이스미드 이런 거 사용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 써도 된다.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써라. 요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서 뒤에 보시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혈전용해제는 보통 TPA라고 합니다. TPA 쓰는 방법들 이런 거 얘기해놨고 유기질산염, 나이트린, NTG 설화로 한번 넣어봐라. 혈관 경력을 완화할 수 있다. 베타블로커 최근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에서 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이니비터 프릴프릴 ARB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증 관리는 몰핀, 그 다음에 펜타닐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이거 계속 했었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헤파린, 와파린. 헤파린은 APTT, 와파린은 PT, INR 이런 걸로 팔로우한다. 이거는 주사제, 이거는 먹는 약.
그 심근경색 요약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치료는 CAG를 통해서 확인하고 PCI 해라, 뚫어주고 늘려주라, 혈전용 해제, TPA 써라, 그죠? 빨리 써줘야 되죠.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거 쓰나 마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써라, 서브링구얼 엔티지, 나이트로, 그죠? 엔티지 쓰라.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 부정맥 예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에이스 이니비터, 프릴 쓰라. 마약성 진통제, 몰핀이나 펜타닌 같은 것까지도 쓸 수 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그 다음에 뭐 와파린, 헤파린 이런 것들 정리 다 해놨으니까 따로따로 요 몇 개만 본인 스스로 제 거 말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적어갖고 딱 배치해 놓고 이거는 요렇게 돌아가니까 요런 약제를 쓰면 요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똘똘마리하고 마치겠습니다.